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한민국의 바다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만타 가오리와 같은 열대 어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동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상어의 출현 빈도도 높아졌다. 오랜 시간 남해에 정착해 살던 방어도 동해의 북단으로 이동하고, 대한민국의 수산 자원은 유례없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참치, 참다랑어. 동해에 정착하기 시작한 참다랑어와 함께 이제는 수산 자원의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할 때다. 오케이. 동해의 참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동해에 자리 잡았다는 참다랑어를 찾기 위해 강원도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쉽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참다랑어. 어느새 동해의 일몰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철수를 준비해야 할 때. 뭐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동해안 같은 경우는 왜 이제 고기가 제일 안 나올 때가 언제냐면 냉수 때가 이제 꼈을 때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온이 역전이 생겨서 이제 수온이 떨어져서 그런 상황하고, 그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큼 수온은 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제 밤부터 남풍 남동이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너울이 이 정도로 있을 정도면 바람이 약한 바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배가 최대한 1.2노트 떠내려가는데 이 바람이 계속 불면 수온은 더 떨어지죠. 이 바람이 이제 좀 멈추고 내일 정도 되면 그래도 그나마 수온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재밌다. 너 아까 그 큰거 잡았어야 돼. 좀 쏜다. 마지막 순간 기적같이 참다랑어를 만나나 싶었지만 바디인가 본데? 뭐야? 에이. 아니야. 에이. 결국 만나지 못했다. 먹으려고 그러다 걸렸구만. 태풍의 영향이 없었던 탓일까? 작년과 달리 올해 가을은 참다랑어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이명철 프로의 도움을 받아 강릉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한다. 냉수대가 물러나며 수온이 하락하고 안정세에 접어들었기에 조심스레 참다랑어를 점쳐보는 이명철 프로. 냉수대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치랑 뭐 고등어 좀 들어와 있고, 올해 이상하게 만세기가 올해 바다에 지금 되게 많아요. 표충 수온 20.4도. 하지만 중층이나 바다권 수온은 18도에 가까울 것이다. 열대성 어종인 만세기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바다권에 고등어가 많은 게 그 근거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나가면 베이트피쉬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말하는 이제 곤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어부들은. 근데 이제 부새우 같은 거, 왜 작은 새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어제 고등어가 방어인 줄 알았어요. 고등어가 한 50 넘겠더라고. 와. 눈알이 500원짜리 동전만 있어요. 아, 내가 보여줄게요. 고등어. 가을을 준비하는 씨알 굵은 고등어. 느낌이 좋다. 자, 천천히 출항합니다. 자, 구명복 다 입으셨죠? 자, 그리고 이 메탈 게임은 항상 위험해서 항상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고기를 걸었다가 거기에서 메탈이 빠지면서 튕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붉게 물든 채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동해. 낚시인들의 마음도 설레임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한다. 오늘의 첫 포인트는 방파제를 나서자마자 깊어지기 시작하는 브레이크 라인. 자, 14m입니다. 시작해보세요. 과연 어떤 어종이 먼저 모습을 보여줄까? 벌써 한 마리. 안색이야? 왔다. 왔어. 만색이다. 자, 바닥에 가라앉으세요. 아, 만색이다. 출항 전 이명철 프로가 걱정한 대로 만세기가 기승을 부린다. 녀석들을 뚫고 채비를 바닥까지 내리는 게 관건. 표층은 다 만색인데. 고등어를 노리고 카드 채비를 준비한 낚시인에게도 만세기가 여지없이 달라붙는다. 세 마리. 야, 만색이. 야, 만색이 몇 마리야? 뭐야? 야, 이거 어떻게 돼? 만색이. 아니, 만색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데? 빠르게 또 느리게 어떤 테크닉을 발휘해 봐도 뚫을 수 없는 만세기들의 성격. 지중해나 인도양 쪽에서는 환영받지만 국내에서는 외면받는 만세기. 맛에 대한 호불호가 갈려 수산 자원으로 가치는 아직 전무하다. 프링바이트. 이야. 만색이만 아니어라. 오. 삼치다, 삼치. 자, 한 번에 들어올려, 한 번에. 한 번에. 그렇지. 오, 감사합니다. 두터운 만세기의 층을 뚫고 처음으로 바닥 공략에 성공한 낚시인. 아쉽지만 삼치가 낚였다. 사실 말이야 쉽지 활성도 높은 만세기를 뚫고 바닥까지 채비를 내리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참다랑어가 아니더라도 삼치든 고등어든 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바닥으로 채비를 내리는 낚시인들. 한 마리. 아, 설렜네. 역시나 이번에도 만세기가 2마리나 나왔다. 이쯤 되면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 좀 더 수심이 나오는 쪽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는 이명철 프로다. 포인트를 옮기자마자 입질을 받아낸 선수 쪽 낚시인. 아, 빠졌어. 아, 어이없네. 아, 진짜 어이없네. 분명 만세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파이팅이었지만 빠져버리고 만다. 결국 만세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언제부턴가 동해는 이렇게 열대 어종들의 잔치상이 됐다. 거의 한 10년 전 정도? 그때서부터 이렇게 동해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 방어라든가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만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남해에서나 볼 수 있는 가다랑어죠. 가다랑어도 좀 보였고, 동해안의 수온이 점차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바다에 이제 스키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이쪽에서도 제주 남해에서나 보일 수 있는 파랑돔이라든가 아니면 뭐 줄돔이라든가 이런 고기들, 그리고 갈정갱이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쪽이 뭐 동해안 같은 경우는 뭐 대구나 원래 명태 이런 고기들이 굉장히 이제 뭐 그 냉수성 어종이죠. 그런 고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온대성 어종들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첫 자리인 브레이크 라인으로 돌아온 이명철 프로. 우와, 씨, 뭐야 이거. 삼치네. 이야. 아, 옆에 올랐다, 옆에. 나이스. 고등어는 떨어지는 액션을 좋아하고, 삼치나 이런 애들은 빠르게 감고 멈추고 빠르게 감고 멈추고. 처음 잡아보는 삼치야. 만세기가 사라지고 삼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다. 참다랑어가 아니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만세기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상황이 확실하다. 그렇지. 자, 한 방에 올려. 옆으로 올려. 옆으로. 그렇지. 참다랑어 역시 먹잇감을 외면하지 못하고 언젠간 이곳으로 올 게 분명하다. 오케이. 이거 됐고. 오케이. 따라오게 또 감고. 지금 먹이군 자체가 연안 30m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새우들도 좀 들어와 있고 작은 새우나 그리고 이제 멸치도 좀 작은 멸치들이 연안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민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작은 개체들이 이렇게 연안에서 먹이군, 그러니까 플랑크톤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연안에서 좀 더 커서 먼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베이트 피쉬들을 잡아 먹으려고 해수성들이 좀 연안으로 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활발해져가는 연안의 포인트. 하지만 어째서인지 참다랑어의 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 지금 표층에서도 막 놀아요. 해가 뜨면서 표층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런 연안에서 참다랑어를 낚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낚시인들도 어느 정도 손맛을 본 상태이기에 과감하게 깊은 곳으로 이동해본다. 여기는 원래 동해안에서 이렇게 황열기라고 하죠. 황열기랑 대구랑 나오는 곳인데 요즘 이쪽 라인으로 작은 참치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끔씩 지금 뭐 조그마한 참치들, 오래 산란한 녀석들 정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심은 지금 70m 조금 넘고요. 요즘 근간에 낚시했을 때 한 70에서 한 80m권 내서 참치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의 승부처 70m부터 깊은 곳으로 서서히 들어가며 낚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두 마리다. 일단은 이곳도 표층에서의 만세기 횡포가 심하다. 어떻게든 이 방해를 뚫고 바다까지 채비를 내려야 하는 상황. 수심 80m에 어군이 나타났다. 분주해지기 시작한 낚시인들. 자, 떨어뜨릴 수 있으면 60초 이상 떨어뜨리세요. 짙어지는 긴장감 속에 집중에 집중을 더해본다. 아, 만색이다. 아, 죽겠네. 가연이 걷어. 가연이 걷어. 낚싯대를 차고 나가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 참치 나왔다. 참치 나왔다. 자, 들고 들어 살짝. 가연이 거를 아까 라인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검푸르게 빛나는 등을 가진 바다의 블랙 다이아몬드 참다랑어다. 선장님이 60초 세고 내리라고 하셔갖고 내렸는데 뭐가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뭐가 덜컥해갖고서는 또 만색인가 이랬는데 라인이 분명히 밑으로 내렸는데 저쪽 그 반대편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별로 기대 솔직히 안 했는데 참치가 이렇게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참다랑어 화이팅! 할 수 있어? 참다랑어가 한 수 낚이고 나자 다시 불타오르는 분위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진짜 꼭 참치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 근데 동해에서 참치가 나오다니. 두 마리가 없거든요. 만색이나 봐요. 색깔이 파래요. 에이, 뭐야? 애 걸렸어. 여전히 만세기의 저항이 심하지만 바닥만 찍으면 된다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만세기만 뚫으면 어떻게든 잡을 것 같은데
만세기들이 내려가기 전에 다 먹어버려요. 먹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참치다. 한 방에 이쪽으로, 낙대 이쪽으로. 나가 아니 더 가면 안 돼. 낙대 이쪽으로 줄을 오빠가 감게. 됐어. 줄을 풀어줘. 베일을 열어놔야지. 낚시는 기세라고 역시나 또 모습을 드러내는 참다랑어. 동해에도 참치가 잡힌다는 거는 들었는데 이렇게 막상 잡아보니까 힘도 너무 좋고 생긴 것도 너무 예쁘고요. 너무 맛있게 보여서 오늘 회를 해먹든 구워 먹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방에. 그렇지. 영롱한 빛깔의 동해 참치.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작다. 한국에 들어와서 산란을 해서 저런 사이즈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거보다 작은 한 뼘짜리들도 이제 좀 꽤나 연안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 동해안 영역대에서 참치들이 산란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커서 이동을 했다가 이렇게 또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큰 거는 보통 나오면은 제가 재배해서 낚은 걸로는 한 90, 올해는 90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거의 뭐 미터급 정도 가까운 녀석들도 좀 나왔었고, 보통 이제 올해 좀 그냥 기본적으로 CR이 한 60에서 80 정도, 그게 주종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이명철 프로의 생각처럼 참다랑어는 사실 동해에서 산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이미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인지하고 연구 중이다.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조사선을 이용을 해서 참다랑어 조사를, 어린 물고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점점점 동해 남부부터 독도 해역 그리고 제주도까지 넓은 이제 산란장이 또 형성되는, 그래서 알하고 어린 물고기의 출현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다랑어를 찾아보기 위해 다시 후포항을 찾았다. 위판장을 꽉 채운 활어차들. 지난번 방문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다. 마침 궁금증을 해결해줄 첫 번째 정치망 어선이 도착한다. 선어들이 가득 찼던 지난번과는 달리 활어 바구니로 꽉 찬 갑판. 활어의 정체는 바로 방어. 전국 횟집으로 유통될 방어를 신선하게 싣고 가기 위해 활어차들이 그렇게 줄을 섰던 것이다. 방어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면 비슷한 수온대에서 활동하는 참다랑어도 어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선어 바구니들을 살펴보던 순간, 작은 고등어들 사이로 보이는 참다랑어. 강릉에서 봤던 크기의 참다랑어가 엄청나게 잡혀 들어왔다. 하지만 위판장에서 이런 크기는 참다랑어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지금 뭐 들어오는 거 보면은 원래는 9에서 10kg짜리 그런 사이즈가 원래 많이 이제 갑판 위에 배 갑판 쪽에서 이제 많이 쌓여서 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수온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큰 거는 300kg까지 받습니다. 제일 큰 거는 300kg까지 받는 거는 이제 뭐 정치망이나 자망에서 이제 걸려왔는 거 이제 봤을 때 이제 300kg까지 받고, 그 밑으로는 최근에 요 올해 받는 거는 한 220kg, 230kg까지 봤어요. 그거는 뭐 마리수가 아니고 이제 낱마리로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저희 이제 뭐 여기 후포판장 이제 사동판장 위판소에서 이제 봤지, 그렇게 양은 그렇게 안 많았어요. 다른 이제 뭐 다른 조합에서 이제 나왔는 것도 이제 확인된 바는 있고. 1년 내내 위판장 업무를 보는 김성인 대리도 쉽게 볼 수 없었다는 대형 참치. 작은 참치들은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 주로 외환동물 사료 공장으로 싼 값에 팔려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잡히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폐기되는 양도 제법 된다. 참다랑어 쿼터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허가된 참다랑어 허용 어획량은 718톤. 2018년에 589톤이었던 것에 비하면 제법 상승했지만 480척에 달하는 정치망 어선들에게 균일하게 나눠주면 평균 1.5톤 정도만 허가된 셈이다. 반면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참치의 연간 어획량이 꾸준하게 줄고 있음에도 허용 어획량은 줄고 있지 않다. 기후 변화를 국제법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인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에서 그 어획 쿼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양이 결정이 되는 거고, 과거에는 718톤 정도의 어획량만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수산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지금은 양을 갖다가 큰 대형어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참다랑어의 쿼터가 늘면 어민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참다랑어 어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보급이 받침이 되어야 한다. 동해처럼 수온의 변동이 심한 곳에선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수동적인 어획을 해서는 어린 개체들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수온과 기후변화 예측 등의 정보도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면 어민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어업이란 결국 수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 해수온은 원래는 뭐 지역마다 이제 해구마다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해구는 냉수대가 있고 어떤 해구는 뭐 고수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기들이 조류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조류 따라 움직이다 보면은 원래 길이 아니고 딴 길을 택해가지고 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고기 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원래대로면은 1차선으로 가야 되는 고기들이 수온이 안 맞아 버리니까 조류를 벗어나 가지고 수온 따라서 이제 틀어버리는 거죠. 이제 원래대로면 이제 수온도 조류 따라 이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 중간마다 이제 끊기는 조류 수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날고기도 저희 포구에 날고기도 안 나고 딴 데서 이제 뭐 날고기가 막 중간 중간 막 들어오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전어도 요 막 최근에는 뭐 여름 전에 되기 전에 이래 봤을 때는 저기 한 포구에는 전어가 원래는 저 밑쪽에 이제 남해 쪽에 나야 될 고기가 여기 우포 울진 우포 이쪽에 많이 났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딴 지역에는 뭐 전어 축제를 해야 되는데 전어가 안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뭐 카드 채비로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잡아내는 부분들이 많았고 정치망에도 전어가 많이 들어왔고. 많은 어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어종들이 나타났다. 결국 핵심은 수온의 변화. 분명한 건 이 변화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참다랑어를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한다. 저 고기가 나는 게 별로 반가운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다랑어가 남으로써 해가지고 뭐 치어가 이제 잡힌물로 해서 뭐 이제 뭐 오적 자원이니 이럴 수도 있는데 저게 남으로 또 우리 제일 동해안에서 유명한 이제 오징어 치어들이 이제 또 이렇게 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먹이사슬 관계죠. 예? 삼치도 마찬가지고 다랑어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게 이제 오징어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쪽에서는 좀 뭐 자연의 섭리지만은 바라는 쪽은 아닙니다. 어업인들이 참다랑어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건 결국 생계 때문이다. 많이 나올 때는 공급이 많아 가격이 싸지고 허용 어획량이 초과되면 그저 폐기물일 뿐인 참다랑어. 제가 여기서 어떻든 저기 개선해 보려고 이 안에 오늘 잡은 고등어 있잖아요. 그것도 냉동시키고 여기 이제 참치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급냉시켜버린 참다랑어들. 자원이 방치되고 버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제가 그동안에 참치를 여러 번 잡아봤는데 한 20kg, 30kg 잡다가 작년에 정말 처음으로 210cm에 한 7, 80kg 되는 걸 잡아봤고 그 가격이 보통 한 500만 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기대했는데 그때는 7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훨씬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되는 거고 키로 이상에서 70kg 사이는 제가 알기로 한 7,000원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70kg 이상 되면서 100kg 이하 되면은 12,000원. 어떻게 보면 맨 땅에 그냥 잡아오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원가가 안 드는 것처럼. 바다에서 그냥 잡아온다 생각하는데 오늘 보셨지만 그 큰 어장에 그물을 쳐야죠. 배 운영해야죠. 거기 지금 종업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건 사실 참다랑어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널뛰기 하는 위판가와 수산물 유통에 낀 거품이 수산자원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참치 선진국 일본에서는 참다랑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을까? 일본의 수도 도쿄의 중심에 있는 주오구에는 오래된 한 전통 시장이 있다. 바로 츠키지 장외 시장. 일주일 내내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인으로 붐비는 이곳은 그야말로 참치의 성지다. 전 세계 참다랑어 어획량의 80%를 소비하던 일본. 일본인들의 참치 사랑은 대단하다. 그만큼 부위별 손질법과 유통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고 소비자들 역시 원하는 부위만 구매하거나 요리를 사 먹는 게 가능하다. 넓은 태평양에서 오늘 잡은 참치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츠키지 시장이 늘 붐비는 이유다. 회에 익숙하지 않은 식문화를 가진 관광객들도 만족스러워하는 이곳. Yes, I did. Great, actually. It is really great. Here it's more tasty, and I think it's more authentic. 츠키지 시장의 참치가 이렇게 신선할 수 있는 건 10분 거리에 도요스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총 면적 12만 3천 평, 노량진 시장의 1.8배 규모. 면적도 면적이지만 단순히 도심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노량진 시장과 달리 도요스 시장은 바닷가에서 경매와 매입, 가공까지 어업의 모든 걸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츠키지에서 모든 경매와 도매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미래를 내다본 일본은 츠키지를 대신할 어업기지로 한화 7조 원이란 거금을 들여 도요스를 만든 것이다. 츠키지の時は屋根だけあってその下で仕事してました。夏は30度以上、冬は0度以下、そういう環境の中で仕事をしてましたけど、今豊洲の中は競り場っていうところは15度以下。 이른 새벽 시간, 도요스 시장이 분주해진다. 오늘 들어온 신선한 참다랑어 경매가 준비 중이기 때문 일반인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오로지 도요스에 등록된 도매상만이 참여가 가능한 경매다. 도쿄 인근 해역에서 잡힌 100kg급의 참치들이 잡자마자 손질을 한 싱싱한 상태로 낙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경매 시작 전 참가한 도매인들은 참치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세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배 쪽에 지방이 있는 살이나 꼬리의 단면을 통해 참치의 등급을 유추해 낙찰받을 참치를 점찍는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된다.
한두 끝의 차이로 낙찰자가 바뀌기에 서로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가가 불가능하며 또 정확한 금액에 대한 정보도 불문에 붙여진다. 순식간에 모든 참치가 낙찰됐다. 동해인들은 낙찰받은 참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한 곳에 모은다. 이렇게 모아둔 참치는 운반차가 도착해 싣는데 이 과정이 채 3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하를 통해 건너편에 있는 도매동으로가 바로 손질을 시작하는 것이다. 햇볕은커녕 상온의 공기도 쐴 일이 없는 시스템. 신선도를 유지한 채 부위별로 가공되는 일본의 참다랑어. 전 세계에서 찾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うちで一番多いところだとバンコクあたりだと原上ってここら辺のやつで30個とか40個ぐらいは毎週月目出してますね。で大体日本料理屋さん向こうで現地の、お寿司屋さん、あと高級日本料理屋さんに、納品はされてます。 얼리지 않은 참다랑어를 손질하는 건 업체들의 노하우라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미 참치를 미래의 자원으로 보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선 당연한 결과. 도여스의 모든 시스템은 정부의 관할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 역시 가능하다. 日本のマグロ市場の規模は豊洲市場扱いで2023年数量が3万3000トン、金額が650億。刺身や寿司を日常的に食する日本人においては極めて重要な食材の一つであるので、今後も継続して、世界的な資源管理のもとこの 1,2 年資源が回復してきているようで、10年ほど前には日本近海のクロマグロは乱獲資源の減少が深刻であったけれども、この間の漁獲枠も 1. 何倍、1.5倍、1.8倍ぐらいになってると思いますけど、資源保護っていうような形で意識の形成が非常にできてきていると思ってます。特に豊洲マーケットは東京都の開設者が東京都で公なものなんで、そういうものは一応シャットアウトで基本的には扱ってないです。 참다랑어를 비롯해 또다시 한 발 앞서 나가는 일본. 국내 역시 부산 공동어시장에 2,500억을 넘게 투자해 위판장과 냉동시설, 판매시설 등을 현대화할 예정이지만 그곳뿐이다. 너무 많은 항구가 영세하고 열악하게 흩어져 있기에 모든 어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힘든 것이다. 그렇기에 어민들이 각자 도생하며 작은 냉동고나 손질 공장을 차리는 경우도 많다. 금냉을 통하여 수요를 조절하고 덜 잡는 방법을 선택한 것. 하지만 가격이 무너지는 농작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듯 어민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원래는 공급이 작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괜찮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이 많으면 좀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우리 부부는 맨날 하는 얘기가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만 봐. 아니, 고기가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조금 잡아도 우리가 손질 좀 적게 하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 먹을 만큼만 잡아야 되는데 먹고 남을 만큼 잡아오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결국은 그거를 사료로 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낭비하게 되죠. 많이 잡는 것보다는 자원 관리를 하면서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릴리즈 해주고 방생해주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렴한 거죠. 이제 막 동해에 자리 잡은 천혜의 수산자원 참다랑어. 귀중한 이 자원을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 바로 양식을 하는 것이다. 국내에 수많은 기관과 법인에서 도전했다 포기한 참다랑어 양식. 하지만 욕지도만큼은 끝까지 버텨내 출하까지 성공해냈다. 그 2007년도경에 참다랑어 그 종자급 한 5에서 10kg급이 한 2,000에서 한 3,000마리 정도 잡혀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시험 양식을 하니까 욕지도 현장에 참다랑어 양식이 가능하다는 그 시험 양식에서 그 자신감을 얻고 양식을 하게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양식을 한 것은 2010년도에 참다랑어 양식 매너를 취득하고 종자를 그 가두리에 엮고 한 시기는 2016년부터 2018년부터 그 일본산 그 참다랑어 종자를 가두리에 본격적으로 입식을 하고 해가지고 쭉 양식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구해온 종자로 시작한 욕지도 참다랑어 양식장. 하지만 이제 이곳에 있는 참다랑어들은 종자부터 성체까지 전부 국산이다. 참다랑어의 사료 역시 대부분 직접 조달한 싱싱한 생선들. 저희들은 뭐 정치망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망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급여를 하기 때문에 고등어, 정갱이 이런 종류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은 2배로 늘었다. 새벽부터 정치망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양식장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참다랑어를 보면 쉴 수가 없다. 방어와 같은 칸에 들어있는 개체는 100kg급으로 성장한 녀석도 있을 정도. 큰 개체들은 출하 목적이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올해는 마산수산연구소와 함께 체란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식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법. 위험성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또 다른 길을 모색 중인 이곳.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남해안 쪽하고 동해안 쪽에서 보통 6월 달부터 한 8월 9월 달까지 한 4kg에서 한 5kg짜리들이 지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 정치망에서 잡히는 걸 하고 있는데 동해안에서 이제 잡히는 걸 정치망에서 어획해가지고 이송해가지고 키우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2010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태풍 그리고 적조 같은 위험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호주나 유럽, 멕시코처럼 그 원양에서, 그런데 우리는 원양이 아니고 제주도 근처에서 크게 잡히는 50kg 정도 되는 사이즈를 잡아가지고 잠시 4-5개월 정도 키워서 80kg 정도 사이즈로 키워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자원이 자꾸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양식 산업은 발전해야 되고 거기 맞추어서 특히 참다랑어 양식은 더 발전시켜야 되는 아주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정열을 다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가져온 수온 변화, 그리고 수산 자원의 격변. 앞으로 기후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고 참다랑어의 개체가 늘어날 것이란 것도 모두가 동의한다. 미래의 참다랑어는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참다랑어는
한 연간 700톤 정도 생산되니까 연근의 어획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얼리지 않는 생으로 된 참치를 갖다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고급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피나 내장을 잘 제거하는 거라든지 빙장하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향후에 이제 고급 수산 자원으로서 각광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새끼들은 다시 재방류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어획량을 갖다 정확하게 보고하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향후에 이 참다랑어는 우리나라 수산 자원으로서, 낚시 자원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수산 자원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중 가장 귀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참다랑어가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늘어날 것이란 것도 기정사실이다.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아직 참다랑어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동해안권의 참치 개체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이제 시즌을 만들어서 참치가 나오는 시기에는 이제 뭐 낚시인들에게도 소개를 하고 낚시를 하면서 이제 점점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참치 낚시 자체가 일단 어민들 소득에는 크게 기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주나 남쪽에는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입찰이나 이런 가격 자체가 높은데 동해는 아직까지 이렇게 참치가 난다고 하면 좀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동해에서 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원을 좀 해주고 홍보가 된다면 저 좋은 이제 입찰가나 낚시인들에게도 좋은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을 주고 사 먹더라도 굉장히 비싼 돈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참치를 굉장히 많이 잡고 또 활용을 많이 하고 뭐 수출도 하고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 해수부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줘서 예전에 얼마 전에 뉴스에도 아마 이렇게 많이 방영이 됐어요. 참치를 잡아서 다 바다에 버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쿼터의 양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 포획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걸 잡았다가 오히려 바다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을 좀 바꿔서 이 참치에 대한 어떤 쿼터를 좀 더 많이 양을 늘려서 이거를 어획 자원으로 좀 삼고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뭐 일본에 갔다가 들어온 참치를 먹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양식하는 참치 아니면 우리나라 어부들이 잡아들여서 들어오는 싱싱한 참치를 오히려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일본과 같은 자원을 처리할 현대식 시설이 필요한 게 맞다.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얻은 참다랑어를 팔 수도 놓아줄 수도 버릴 수도 없지 않게 쿼터제를 늘려야 하는 것 또한 맞다. 냉동고에 틀어박혀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지 않게 모든 수산 자원의 위판가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산 자원의 보호이며 그건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한 발 앞서 준비한 일본처럼 우리 모두가 미래의 먹거리와 수산 자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때이다. 私は神奈川県に住んでてマグロよく取れるで有名なので計画的に漁をしてたり数決めて守れるように海を守れるようにするっていうのは習ったことがあったのでそうやって海の資源を守っていけたらいいのかなって思います。私も地元がここじゃなくて九州っていう熊本に住んでて海がたくさんあってお刺身だったりとか魚もいっぱい食べたりす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お友達と一緒のように捕獲量とかやっぱり計画的に収穫してって、養殖だったりとかいろいろ取りたい
いっぱい食べたいという気持ちはわかるんですけど、その塩梅だったり計画的に捕獲していくのが大事かなって私も思います。はい、国を挙げて世界的に漁業者の協力のもと漁獲の調整を行い、やっと資源が回復基調になってきているっていうのは肌で感じて、重要性っていうのは今後も大きく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OK。